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 전 시장 지금 뭐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황인데 사실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두문물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입장 표명도 따로 안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23일 날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그때도 내 책임이 좀 아니다라는 식의 좀 애매모호한 발언 입장을 자체가. 표명을 해서 국민적인 좀 지탄을 받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사퇴 29일 만에 지금 비공개로 부산경찰청에 출두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부산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부산경찰청에 아니 오거돈 시장은 공개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거돈 시장은 나는 공개 소환 안 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경찰청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네. 엘리베이터를 대기시켜서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좀 입장 표명을 좀 하시겠냐라고 했더니 입장 표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인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본인이 선택한 것인가에 두고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겁하죠. 저분이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부산 시민의 선택으로 부산시장도 했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부산시장에 출마를 할 때 오거돈 시장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는 말을 더듬지만 행동은 더듬지 않겠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동으로 부산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그 말이 다른 쪽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부산 시민들의 네.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어제입니다. 전국 고3 학생들이 등교 이틀 만에 학력 평가를 치렀는데 뭐 인천 지역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뭐 수능을 미루고 2번 보자 이런 주장까지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수능 미뤄서 2번 보자 그러면 지금 고3생이나 재수생, 삼수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예, 댓글을 보니까요. 아니 안철수 당신은 공부 잘해가지고 2번 보자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2번 보자 그러면 우리 죽이라고 하는 거냐. 한 번도 버겁다 이거죠. 네, 그러한 이제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3 수험생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2달 만에 학력 평가, 수능 모의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를 한 4-5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등교하자마자 아니죠. 시험이 줄줄이. 그렇죠. 그러게요. 그동안 또 학교에 이제 출석도 하지 않아서 학교 그렇죠. 공부가 또 안 사실 됐잖아요. 페이스 자체도 맞춰놓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력 질주하라고 뛰라 그러면 못 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 하려는 한테 너는 왜 못 뛰어? 이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공부에 대한 격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좀 뭐 돈이 많거나 집이 부유하면 사설 과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과외도 할 수 있고 수능도 뭐 온라인 강의도 들 수가 있는데 못 뛰면 억지로 끌어서라도 뛰게 만드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좀 사정이 있을 수도 사정이 있죠. 있는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이라든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과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교육 당국에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교육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뭐 하고 있는 건지 유은혜 부총리가 이 고3이 재수생들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준비한 시간이 좀 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 수능이 뭐 물수능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에서의 어떤 차별성이 떨어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거든요. 오르신 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쉽게 출제하면 그동안 재수하면서 공부를 했던 재수생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 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원론적으로 아니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재수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중간 학생이 있다. 이 난이도 조정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교육당국에서 대교협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한명숙 사건 재수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심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뭐 7월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를 네. 우리가 발족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독립기관, 특히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좀 독립성을 좀 강화하려는 것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갑자기 한명숙 사건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한명숙 사건이 뭐냐면 한만호라는 어떠한 건설업자에게 네. 한명숙 전 총리가 총 9억 원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 이것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당시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명숙 총리는 전 총리는 아유 나는 돈 안 받았어. 검찰에서 조작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했었어요. 근데 당시 한명숙 총리의 여비서가 3억을 받았어요. 아. 현금으로 2억, 수표로 1억. 그랬더니 아니 당신 여비서는 왜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았어? 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추궁에 네. 한 전 총리는 그거는 한만호 사장하고 여비서 사이의 관계의 일이다. 나는 모르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여비서가 갖고 있던 수표 1억이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 자금을 쓰였어요. 아. 그것이 수표 추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그랬더니 한 전 총리의 말은 뭐냐면 그거는 여비서랑 여동생과의 일이다. 아, 다 나는 모른다. 네, 남이 그렇게 한 얘기했어요. 거다. 빌려준 거다. 난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13명의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네. 3억 원은 받은 것 같다라고 됐고 나머지 6억 원은 8명은 받은 것 같다. 5명은 아니다. 이건 좀 소명기를 더 줘야 된다. 소수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를 공수처로 가져가자고 한 지금 여권의 처음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예. 왜냐? 자, 검사가 한만호 씨,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씨를 협박을 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의 비위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검사의 비위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났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그렇죠. 2년. 근데 사실 원래 5천만 원 이상 뇌물죄 하면은요. 이건 형량이 더 훨씬 높아요. 근데도 2년 받았거든요. 그러고 만기 출소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을 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하냐고요. 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아, 네. 또 윤미향 당선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정의당 뭐 데스노트라고 하죠. 반대하면 이제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데스노트라 불리는데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은 빠졌어요. 데스노트에 빠졌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뭐 올려놓은 이유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은 왜 데스노트에 안 올렸냐?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우리가 존중을 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해명을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총 지금 17차례 해명을 했거든요. 네. 해명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납득이 안 안 가고 해명을 하면 할수록 설득력을 잃는다. 더 의혹이 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그것이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죠.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윤미향 저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0년 동안 고생해왔던 본인의 여러 가지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직 그 배지까지 이번에 자진 사퇴한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배지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의 의지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전신인 정대협이 학생들이 낸 기부금을 부실회계 처리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집회 가면은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막 가서 할머니들을 위로도 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거기서 이제 모금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고사리 손에서 네. 본인 용돈으로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인데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금까지 예. 공시 부실로
아, 이것을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의심되는 돈이 37억이에요. 맞네요. 37억. 이 돈을 어떻게 썼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의용과 윤미향 당선인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횡령 안 했어요. 실수예요, 실수. 이런 식의 얘기만 합니다. 어떠한 증빙자를 제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29일이 지나면 네.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죠.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아. 그러면요, 이분을 소환 조사를 조사하기가 하거나 뭐 체포하려고 하면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복잡해지네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9일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 발빠르게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정의연 쪽에서는 뭐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시민단체일 뿐이니까 이런 거 공개할 의무는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참에 시민단체들도 회계 투명성을 좀 높여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통합당이 뭐 윤미향 사건 TF도 구성을 하고 네네. 국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법안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일정한 수준에 있는 시민단체나 어느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인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회계감사법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명확한 기준을 담아서 법안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냥.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회계감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계법인으로부터.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저러한 단체들 같은 경우엔 회계감사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받게 의무 규정으로 넣어놓으면 저런 회계 부실 같은 경우엔 상당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민단체 개혁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저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임무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네. 자, 그리고 최지은 국제대변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데 미래통합당 당적 보유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 대변인 입장은 스스로 통합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이거는요, 일이에요? 상당히 이제 최지은 우리 대변인, 국제 대변인. 대변인의 말도 맞고 예. 민주당 부산시당의 말도 맞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최지은 대변인의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표명을 해볼게요. 나는 네. 당시에 외국에 살았다. 네. 그래서 나는 당원 가입된지 몰랐다. 근데 내 하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이 개입됐다. 당원으로 가입돼 가입됐다. 있다. 가입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앵커님의 주민번호랑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예. 당원 가입을 해요. 그러고 거기에 연락처를 제 연락처로 해요. 네. 그리고 사인도 제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원 가입서를 내요. 그러면은요, 앵커님은 모르게 당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죠. 연락이 오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충분히 가능해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랑만 집 알면. 주소. 그리고 예를 들면 매달 당비를 내는 그러한 당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해요. 네. 당에서도 뭐 연락도 하고 뭐 주소 맞습니까? 전화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부분은 당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됐더라도. 예. 네네. 그러니까 최지은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예.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이제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은 괜찮지만 네. 출마하려는 사람이 이중 당적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디 출마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 당원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출마하려면은 그건 안 돼요. 이중 당적은 예. 안 돼요. 그 점을 본인이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도 본인이고 당 차원에서도 뭔가 검증이라는 걸 하지 않나요, 근데? 해야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 선거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것 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하게 되면은요, 당에서요 다 이렇게 선관위에도 물어봐요. 다 네네네. 이분이 이중당적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밝힌 것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또 미래통합당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양일간 이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논의에 돌입을 했는데, 근데 한국당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은 하는데 이 미래한국당이란 당명을 써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펼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결혼할 거야. 근데 집은 강남에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 마련할 때까지 한 내년에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유철 대표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합당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니 한국당을 나중에 당명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통합당도 뭐 그건 반발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지도부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또한 당원 투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전당대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아유 나는 합당하기 싫어 이런 표현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얘기했지만은 사무총장 영동열 그다음에 정치회계장 김기선 의원 다 이번에 출마 안 하시거나 배치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예. 저분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한국당이라는 저 당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네. 하지만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죠. 당에 있는 당선자 19명도 우리 빨리 합당하자라고 했고 어제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5월 29일 전에 합당하자고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미래한국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원유철 당신 뭐하냐 빨리 좀 합당해야 된다. 예. 국민하고 약속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의 대표도. 지금 입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다. 아. 그래서 뭐 합당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근데 생각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발언을 썼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기를 계속 계속 보세요. 미루는. 저분 말이 달라져요. 5월 29일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대선 직전에 합당을 하는 극적 효과를 누리자요. 그럼 2022년이거든요. 그렇죠. 2년 후에 합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미루고 있어요. 예. 저거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 관련된 이제 결론도 날 수밖에 없는데 뭐 당 안팎에서 지금 당권을 염두에 둔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중 한 명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예. 이분이 한마디 또 했어요. 난 출마하고 싶은데 당원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서 고민이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원 단계에 보면은요.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도전을 못하죠 당권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10월까지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몇 개월짜리 당대표를 뭐 하겠어요. 오세훈 우리 전 의원의 네. 얘기는 뭐냐면요. 나 출마하고 싶으니 당원에 있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좀 고쳐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둘 다 하고 네. 싶다는 얘기네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세가 약해졌고 비상 상황입니다. 한가한 당권 대권의 분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정말 인재들이 다 모여서 당대표 출마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국민의 뭐 지지나 이런 민심을 좀 받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많을 사항이에요. 네. 쉽게 해결 안 날 겁니다. 지금 뭐 통합당에서도 계속 또 이슈로 끌고 오고 있는 얘기가 민경욱 의원의 그 투표 조작, 예. 선거용지 탈취 의혹 뭐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당내에서도 이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떨쳐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제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제 뭐 사전 투표 조작, 그 투표기 조작을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 관여됐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이제 억지 주장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분은 5월 29일 되면은 이제 의원 배지도 떨어지잖아요.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아유 저 사람 말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도 그렇고 맞아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텐데 네. 그냥 배지 떨어진 분의 한풀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저런 억지 주장은 민경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억지 주장 그만하시고 입 다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참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의 한 부분인데 예. 문희상 의장께서 퇴임하시면서 상당히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사면해줘라 이런 아. 건데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에서 그렇죠. 징역 35년을 구형받았고 구형받았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 이제 사면을 할 수가 있는 음.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받았어요. 네. 지금 보석으로 나가 있지만 이 부분도 확정을 받아야 이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사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국민 통합과 또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국민적인 마음을 문희상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